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병선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구매원가 이야기 두 번째 강의를 할까 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 구매원가 분석입니다. 분석원. 우리가 이 요소별로 원가를 보면은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 제조 원가에다가 또 일반 관리비, 재료 관리비 또 이윤까지 포함해서 구매원가를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구매원가 강의 1에는 일단 재료비, 농업비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원가, 강의, 또 원가, 가격, 여러분 원가, 가격 많이 듣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가, 가격은 약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양면성.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 구매자 입장에는 그게 여러분 원가일까요? 가격일까요? 구매자 입장에는 원가일 겁니다. 그 원가, 재료 사다가 또 새로운 부가치를 창출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납품자, 공급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가대로 저한테 뭐 공급하겠습니까? 원가 플러스 마진, 이윤까지 포함시켜서 저한테 뭐 공급하겠죠. 같은 100원이라도 입장에 따라서 구매자는 원가고 서플라이어, 만약에 공급자는 이 가격입니다. 이게 원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원가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사는 사람 입장은 뭐 싸게 사고 싶어 하고 또 파는 사람 입장은 뭐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이런 상충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하는 입장에서 어떤 서로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 원가로보다 구매할 거냐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구매 행위를 할까? 또 가격 협상할 거냐? 그러면 원가에 대한 로직, 원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말 상당히 어렵죠. 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인 걸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합리적이려면 일단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원칙, 룰이 있다고 봅니다. 룰. 또 그 룰 붙지 않게 거기에 대한 근거, 사실적 팩트가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구매원가라는 것은 원칙과 사실, 사실과 원칙이 바탕돼야지 그 원가는 합리적인 어떤 계산을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룰인 원가 계산에 대한 산출 로직, 표준 원가에 대한 산출 로직을 먼저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실까요? 우리 원가 산출 구조는 이렇게 어떤 재료비도 원재료 또 외주구입비. 재료비는 투입 재료 사용량에다가 거기에 재질 단가, 투입 재료비가 되겠죠. 거기에 부산물이 존재합니다. 부산물은 스크랩. 또 스크랩이 발생되면 그거가 나중에 뭐 타 부분에 판매가 된다, 회수가 된다 그러면 그 스크랩 단가 해서 빼줘야 되겠죠. 또 아니면 외주 구입비. 만약 시장품이나 아니면 뭐 볼트나 너트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원가 분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협상하고 잘 시장 조사해서 사오면 됩니다. 그건 단순하게 개당 단가, 구매 단가 곱하기 수량이면 우리가 이제 외주 구입비가 됩니다. 이렇게 재료비는 또 우리 원가적 측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한 70%가 재료비죠, 대부분. 재료비는 어떤 변동성이 크고 또 거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원단위 관리라든지 직접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재료비 못지않게 이제 농업이 생산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무적 가치를 합하는 게 농업인데 농업비는 표준 인밀적 개념, 거기에 작업 시간, 작업 공수죠.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또 이 표준 인밀을 어떻게 우리 작성하고 우리가 유지 관리할 거냐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또 제조경비는 기계마다 어떤 기계 단위당 시간당 비용을 우리가 기계 경비라고 합니다. 경비율 곱해 작업 공수. 이래서 기계 장비별 어떤 기계 경비를 만들어 줘야겠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를 제조원가라고 하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일반 관리비, 재료 관리비 이건 우리가 기간원가라고 합니다. 기간원가. 개별적으로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 방법이나 일정한 로직 갖고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관리비는 가공비 대비 일반 관리비는 몇 프로냐? 통상적으로 20 내지 한 30%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가공비가 만약 100원이면 일반 관리비가 20%다. 20원 정도가 일반 관리비. 즉 총무, 인사, 격리, 회계, 재무 쪽에 관련 비용이 그 정도 소비된다. 이런 식으로 표준율 관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재료비의 재료 관리비. 재료비는 재료비에다가 재료 관리비.
재료를 우리가 미리 사오려면 선급금의 이자가 나가고 또 재료 유지보관비가 발생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재료 관리비를 재료비의 1 내지 한 3% 정도 우리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일 개념으로다가 재료 관리비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제조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 재료 관리비 더하면 여기 총원가에다가 우리가 만들었으면 거기 적절한 마진이 필요합니다. 그 마진이 바로 이윤입니다. 이윤은 어떻게 부여할까요? 이윤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발생됩니다. 부가가치는 이 사람과 기계, 가공비 아니면 일반 관리비에 주로 부가가치 발생됩니다. 부가가치 발생된 부분에 이윤율이 통상적으로 한 15% 정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로직을 여러분 개념을 잡고 그 로직을 어떻게 또 관리할 거냐 관리 방법을 정해서 여러분 구매원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개별적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재료비의 정의 및 분류. 재료비의 정의는 어떻게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가치를 우리가 화폐로 나타내는 게 우리 재료입니다. 재료비도 재료비적 측면과 또 원료비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재료는 어떤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가치를 합해낸 게 바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자동차, 전자, 중공업 재료를 갖다가 자르고 용접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이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만드는 제품이 우리 재료비라고 하고 또 원료비도 있어요. 원료비. 그거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어떤 비용. 그럼 뭐 화학회사라든지 뭐 식음료 회사 같은 경우는 원료비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원료, 재료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떤 재료를 정의할 수 있다. 또 재료에 대한 어떤 분류를 보면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로 분리됩니다. 직접 재료는 직접 추정할 수 있는 거, 추적. 그래서 생산 현장에 재료의 소비의 가치를 직접 계수화시키고 추적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직접 비화시켰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다. 주로 이제 도면에 나타났던 거나 생산량이 직접 소비된 그런 부분이 주로 직접 재료비죠. 주로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간접 재료비도 있죠. 이 제품을 만들기에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비, 소모품이라든지 뭐 오일이나 그리스나 신나 같은 생산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분 기준을 만들어서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 재료비도 직간접 분류시켜서 원가 계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편리하게 하고 이 분류는 추적성 원칙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것도 여러분 회사 실정에 맞게 생산 방법에 맞게 분리돼서 관리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재료비 절차죠. 재료비 계산은 표준 재질 단가 곱하기 표준 사용량입니다. 표준 재질 단가는 여러분 재질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재질별로다가. 그 분류를 통하고 그 재질의 구성, 어떤 재질은 좀 우리가 구매 조달 방법에서 또 할인받고 또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많이 구매하면 또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받고 이제 구매하지 않습니까? 같은 재질에도 그 시점에 따라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력 관리를 잘해서 재료에 대한 단가표를 만들어줍니다. 그 재질 단가는 우리가 주로 예정 단가표를 많이 씁니다. 예정 단가. 과거에 구매한 단가, 지금 현재 구매하는 단가, 또 미래 예측된 미래 어떤 증가, 뭐 증감된 단가 그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좀 평준화 개념을 해서 우리가 예정 단가를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표준 재료 단가입니다. 표준 재료 단가에다가 곱하기 표준 사용량 이러면 이게 투입 재료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가는 꼭 부산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산물을 차감해 줘야 되겠죠. 그게 스크랩은 우리가 모았다가 스크랩 업자, 만약에 고철 업자죠. 매각하면 우리 돈이 들어오니까 원가에서 빼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유해 물질, 만약 환경 폐기물이라든지 뭐 낙스나 싹스나 또 아니면 뭐 카본 성분이 있는 재료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예로 그런 전문 업체 불러다가 우리 돈 주고 매각해야 되는 부분. 이 산업 폐기물 처리비는 예로 원가가 더 증가되는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투입 재료비에다가 스크랩 빼주고 거기에 산업 폐기물을 더 더해서 우리가 재료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각각에 대해서 잘 컨트롤돼야지 재료비를 낮출 수 있는 어떤 방법이겠죠. 그럼 재료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 보십시다. 우리가 철판 재질이 SPCC, 스틸 플레이트 콜드 커머셜 재질이죠. 두께는 1.2mm고 여기에 표준 재질 단가가 킬로그램당 1,000원에 우리 구매하는 겁니다. 또 원재료 사용량은 한 개당 5.85kg에 소비되고 그 완성품 제품 중량은 4.25kg입니다. 또 스크랩이 발생된 게
발생되면 매각 단가가 킬로당 500원에 매각되고, 근데 100% 회수가 안 되고 95% 회수될 때 여러분 이거 재료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료비는 쉽습니다. 왜? 다 추적이 가능하고 거의 또 직접 어떤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또 변동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재료비 이렇게 아까 공부했듯이 재료 사용량 곱하기 표준 재질 단가. 우리가 여기서 재료 사용량은 말 그대로 재료 사용량 5,085kg 개당. 거기에 어떤 표준 재료 어떤 단가는 1,000원 킬로그램당. 그러면 5,085kg 곱하기 1,000원이면 5,850원이 요 개당 투입 재료비겠죠. 그럼 투입 재료비 있으면 또 거기에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스크랩 비용이에요. 스크랩은 스크랩 중량 곱하기 스크랩 단가. 그리고 회수율 곱해주면 스크랩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랩에 대한 우리 단가는 스크랩 중량은 이 원재료에 대한 사용량 거기에 완제품 중량을 차감하면 스크랩 중량이 됩니다. 스크랩 중량은 1.6kg가 스크랩 중량이겠네요. 여기에 스크랩 단가 500원, 여기에 해수가 95% 해소되니까 0.5 곱해주면 760원이 개당 스크랩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토탈 재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투입 재료비에다가 그죠? 스크랩 재료를 차감한 5,090원이 이 개당 재료비다. 이렇게 계수적으로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료비 계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무비 계산. 노무비 어떻게 계산할까요? 노무비 정의 및 분류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노무비는 어떤 제품이나 용역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노동력의 가치, 노동력의 대가를 우리가 화폐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노무비죠. 노무비도 크게 이제 직접 노무비다,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분류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노무비는 직접 생산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투입된 만약에 프레스 작업하는 사람, 또 가공하는 사람, 또 용접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제품 만드는 직접 소비된 가치를 우리가 직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또 간접 노무비도 있죠. 직접 노무비를 지원해주고 각종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들이 우리가 간접 노무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자재 관리, 뭐 연구소 이런 쪽에 생산에 직간접으로 지원되는 부분의 비용 그쪽에 발생된 노무비를 우리가 간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간접 구분시키는 것들은 이렇게 어떻게 제품 만들어 어떻게 추적이 가능하냐? 추적이 가능한 것은 직접 노무비,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간접 노무비. 이 직간접 분리되는 목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원가 계산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서 이렇게 구분시켜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회사마다 틀립니다. 생산 시스템이 틀리고 제품이 틀리기 때문에 회사에 맞게 여러분 구분시켜서 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노무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노무 계산. 노무 계산은 우리가 임률 개념에다가 표준 시간 곱하기 작업자 수 거기에 캐비티를 나눠주면 그게 한 단위당 노무비가 됩니다. 그럼 임률은 우리가 임률 구성하는 어떤 인건비 대장 또 생산 일부를 갖고 우리가 각 직종별 아니면 업체별 이 설계 주체별로도 임률표를 만들어줍니다. 요건 다음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단위 작업할 때 발생되는 우리가 가공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 그래서 준비 시간, 정비 시간, 여유 시간을 우리가 표준 작업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또 작업자 수, 어떤 공정이나 라인에 배치된 직접 작업하는 작업자의 수를 우리가 작업자 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캐비티는 프레스다, 사출이다, 다이캐스다 한 작업을 만드는데 어떤 작업 단위에 어떤 제품의 어떤 코아 수, 금형의 캐비티 수를 우리가 주로 이 캐비티라고 합니다. 캐비티는 원가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금형의 설계 시 캐비티 수가 증가되면 그만큼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왜? 단위당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무비 계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률 분석, 임률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총 임금에다가 그 일정한 기간에서 발생된 총 작업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시간당 발생 임금, 그게 임률입니다. 임률도 이렇게 직접 간접 합쳐서 우리가 총 임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직접 임률은 직접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에 대한 임률입니다. 그럼 그 작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토탈 발생된 월 토탈 발생 인건비가 임금이 얼마냐? 그 월 발생 토탈 작업 시간이 얼마냐? 그 시간을 나눠주면 그게 직접직의 임률이 된 겁니다. 그 임률 구성은 이제 기본급, 또 각종 수당, 또 상여금, 또 거기에 들어간 퇴직금의 충당금, 또 법정 복리후생금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서 구성으로 돼서 우리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어떤 생산연의 토탈 들어간 작업시간, 그 대신 여기 훈련이라든지 뭐 유급휴가, 기타 사고 시간은 제한, 실동시간 계산으로다가 우리가 시간을 환산해서 나눠주면 그게 직접임률이 됩니다. 또 간접임률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관리, 품질관리, 개별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배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접 노무 비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직접비에다가 배분해 줍니다. 이 간접 노무 비율은 우리가 주로 금액 비율법으로 우리가 활용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간접직의 임금에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작업 직접직의 임금을 나눠주면 그게 어떤 간접 노무 비율입니다. 결코 간접 노무 비율이 높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직접 생산한 사람 대비 관리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표준시간 정의는 이렇게 표준기술, 표준 작업 상태에서 숙련된 작업자가 이 정상적인 속도, 육체적 진짜 무리 없이 한 단위, 한 작업을 완수하는 시간을 우리가 저렇게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시간도 이렇게 어떤 정미시간, 여유시간, 준비시간 이런 개념으로 다 우리가 설정합니다. 바로 정미시간은 낭비 없이 어떤 작업하는 노멀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작물 우리가 탈착하고 로딩하고 언로딩하고 또 이거 만약에 또 기계 검측 시간까지 포함돼서 우리 정미 시간을 얘기합니다. 또 여유 시간은 사람이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피로유, 생여유, 작업유, 시장유. 그래서 우리가 통상 2시간이라고 10분 이식하고 그런 게 바로 이 어라운스입니다. 여유 시간입니다. 또 거기 못지않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셋업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형을 교체하고 또 직을 교체하고 또 트라이얼 해보고 또 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을 우리 준비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준비 시간은 노트 개념으로다가 한 개당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환산해서 우리 준비 시간을 설정해줘.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금형 준비 시간이 30분이죠. 트라이얼 5분. 그리고 검측 시간, 정미 시간이 개당 6초다. 여유율이 15%. 그리고 로트 사이즈가 2,000개를 찍기 위해서 우리 준비 교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 시간은 1.5초. 어떻게 나온 겁니까? 준비 시간이 35분이니까 35 곱하기 초니까 60초 곱해서 나누기 2,000개라니까 개당 1.05초고. 그래서 정미 시간은 측정값 우리가 측정했더니 한 개당 6초. 그리고 여유 시간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유 시간은 정미 시간에다가 15% 6초에다가 0.1로 해서 0.9초. 그래서 토탈 표준 시간은 7.95초.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준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럼 노무비 결차, 노무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노무비는 임률에 대한 어떤 범위를 결정하고 또 그 범위 내에 토탈 발생된 어떤 인원이 얼마고 또 지불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작업 시간을 하면 표준 임률이 된다. 거기에 표준 작업 시간, 우리 정미 시간, 여유 시간, 또 준비 시간. 그래서 작업 형태별로 여러분 이 택타임으로 계산할 거냐? 연속 생산은 택타임으로 계산해주고 사이클 타임은 개별 생산, 사람과 기계 연합 작업하는 거는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제품 로딩하고 가공하고 언로딩 그런 시간을 측정해주고 단순한 조립은 UPH, 유니트 파워 1시간 동안 몇 개 생산하느냐? 1시간 동안 만약에 이게 100개다. 그러면 1시간에 100개면 한 개당 36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어떤 정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 작업 형태별로다가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또 공정별로다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을 설정해서 표준 임료 곱하기 표준 작업 시간 여기에 작업자 수를 곱해주면 이 노무비 계산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노무비 계산. 어떤 사출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는데 2명의 작업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을 보니까 작업자 임률은 시간당 15,000원, 준비 시간은 30분, 또 여기에 대한 정미 시간 20분 개당, 로트 사이즈는 1,000개, 여율은 11%, 캐비티는 4개입니다. 4개. 만약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하나하나 팩터가 또 원가 절감의 포인트일 겁니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표준 시간은 24초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24초? 24초는 우리가 준비 시간, 정미 시간, 여유 시간을 합쳐야지 우리가 준비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 시간은 30분에다가 60초로 60으로 나눠 곱해줘서
나누기 로트가 1000개니까 1000원 나눠주면 준비 시간은 개당 1.8초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계산되죠. 정비 시간은 측정값이니까 20초. 한 개당 20초다 이거죠. 그래 여유 시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여유를 15%예요. 15%. 여유는 생여유, 필요유, 작업여유, 직장여유. 이 4대 여유라고 했습니다. 그 여유도 있잖아요. 회사마다 틀릴 수 있고 작업 환경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 여유를 좀 길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하절기, 혹하기, 혹서기 같은 데는 우리의 여유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유도 여러분 어떤 관리, 어떤 형태에 따라서 또 여유 관리를 좀 10%냐, 15%냐 그 관계를 갖고 여유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유는 15% 정했습니다. 그래서 20초 곱하기 0.2로 해서 22초다 개당.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표준에 대한 작업 시간 다 더하면 24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농업이 어떻게 계산할까요? 농업이는 여러분 표준 임률 곱하기 표준 작업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작업 시간은 계산되어 있고요. 그러면 농업인은 이렇게 표준 작업 시간 몇 초예요? 개당 24초. 거기에 표준 임률 15,000원 시간당. 그래서 작업자 몇 명입니까? 2명. 근데 여기서 금형의 캐비트는 4개를 했습니다. 4개. 금형의 캐비트는 우리가 한 제품 요 24초 내에 제품이 4개 나오니까 우리가 원가 계산은 개당 비용입니다. 개당. 그래서 우리가 캐비티를 나눠주고 3,600초는 우리가 임률은 시간이고 이 작업 시간은 초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서 3,600초로 나눠줘서 이게 개당 50원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원가를 계산하면 필요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은 원가 절감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50원 나왔지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각각의 요소, 이 원가적인 항목들이 원가 절감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작업자에 대한 수, 지금 2명이 작업하는데 우리가 생산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 공정을 단축시키면 우리가 2명이 작업하는 걸 1명이 작업을 한다. 1명이 작업하면 이 농업이 얼마로 줄어듭니까? 25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 생산에 투입된 작업자 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러분 운영할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준비 시간. 준비 시간은 어떤 제품을 금형을 올려놓고 그걸 트라이아웃하고 그걸 또 찍어봐서 양품이 나올 때 시간을 준비 시간인데 여기는 지금 30분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 시간을 우리 단축시키면은 그죠? 나름대로 생산 효율이 뛰어가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만약에 길면은 뒷공정에서 대기 정체, 기다릴 시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생산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들은 그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활동들이겠죠. 준비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로트 사이즈입니다. 로트 사이즈. 로트를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에쿠스하고 만약에 이 소나타 얘기 들어보면 에쿠스는 생산량 물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0 노트 찍고 또 새로운 제품 찍고 또 100 노트 찍고 새로운 제품 찍다 보면 효율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왜? 저런 대기 정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는 생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연속으로 로트 사이즈 크기 때문에 연속으로 쭉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산 효율이 크기 때문에 유사 제품이라도 당연히 에쿠스보다 소나타가 원가가 싼 이유가 바로 로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트를 키운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설계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공용화, 표준화를 많이 해서 각각의 여러 제품을 가급적이면 공용화시켜서 여러 양을 늘려서 생산량이 투입되면 그만큼 생산 효율을 꾀할 수 있겠죠. 또 구매 입장에서는 그 생산 라인에 홀류화를 통해서 여러 라인을 만서 찍지 말고 한 라인에서 나는 집중화시키면 그만큼 또 생산에 대한 어떤 이런 노트를 우리가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트를 만약에 이게 1000개에서 만약에 2000개, 3000개 늘리면 그만큼 또 이게 준비 시간이 줄어들겠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작업자의 임률. 임률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인사부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간접 임률, 직접 임률 비율입니다. 간접 임률이 높다면은 그만큼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어떤 부가가치 창출되는 것 대비 관리자가 많다는 그만큼 임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 임률은 만약에 여기서 15,000원이면 이걸 만약에 11,000원, 12,000원 내린다면 이 원가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런 각각의 항목이 다 원가에 대한 절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이렇게 계산하면 필히 여러분 해석을 통해서 원가 절감 방법을 찾고 그걸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 구매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의 어떠셨는지요? 원가 분석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좀 어려운 분도 있죠. 그럼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그 어려운 걸 좀 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 구매원가 분석 2입니다. 거기는 이제 오늘 이후에 했던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관리비, 또 일반 관리비, 또 제조 경비, 뭐 이윤,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